자랑스럽습니다. 다음 달에 터키 방문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전해주겠습니다. 토목 기술 정말 훌륭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 보인 기적 같은 성과에 터키인 수만 명이 태극기 앞으로 몰려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8일에 개통된 차나칼레 대교를 보기 위해 모인 것인데 그들은 장엄한 광경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국을 연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기에 일본 언론마저 대서특필하며 한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다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다리는 아무 형태가 없거나 건설이 비교적 쉬운 아치교와 트러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친 케이블로 거더를 매달아 지탱하는 사장교가 있는데 가장 어렵고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다리는 현수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식입니다. 세계적으로 현수교를 자국 기술로 지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덴마크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순신대교 전에 4개가 있었지만 모두 외국 기술에 의존해 시공된 바 있습니다. 남해대교, 광안대교, 영종대교, 소록대교 등입니다. 즉 이전에는 현수교 건설 시 총 공사비의 10%가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대림산업이 건설한 이순신대교는 역사를 바꾸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세계 6번째로 기술 완전 자립화에 성공해 4번째로 긴 현수교를 완성한 것입니다. 1973년 국내 최초 현수교 남해대교가 준공된 지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공사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주탑에는 슬립폼 공법이 적용됐는데 거푸집을 떼었다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유압잭을 사용해 자동으로 상승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50% 가까이 시간을 단축하며 11개월 만에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덴마크 그레이트 벨트는 주탑 공정에만 30개월이 걸렸지만 한국은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순신대교는 그레이트 벨트교보다 16m나 높은 270m로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보기 위해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 토목학계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1만 5천 명 이상이 다녀간 것입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아카시대교의 경관거리를 뛰어넘지 못했다며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탄신년이 1545년이었기에 경관거리를 1545m로 정했던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이 시공을 바탕으로 약 50조 원 규모의 해상 특수교량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림과 SK가 일본을 누르고 터키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수주전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차나칼레는 터키 북서부 지역으로 고대 트로이 유적지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리가 놓이기로 한 다르다네스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를 양쪽으로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한국, 중국, 일본 등 총 4개 컨소시엄이 수주 경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이순신 팀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입찰 마감을 앞두고 이시시 국토교통상을 터키로 보내 수주 지원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부실 공사가 심하니 자신들을 무조건 선택해야 한다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이토추 상사와 IHI 등을 적극 내세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국이 우세해졌습니다. 대림과 SK 컨소시엄의 양어기간 단축의 벽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양어기간은 일본보다 1년 8개월이나 짧은 16년 2개월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토추 상사와 IHI는 전범기업 명단에도 속해 있어 자존심을 건 승부였습니다. 결국 입찰에서 패배하자 일본인들은 한국이 수주하면 붕괴할 위험이 있다며 비꼬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차피 완성이 없기에 붕괴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림산업과 SK건설은 올 3월 완벽하게 준공을 마쳐 일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공기를 1년 7개월이나 단축하고도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이 완공해낸 것입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터키 정부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2019년 개항한 이스탄불 신공항과 새 바닷길을 여는 이스탄불 대운하와 더불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기존에는 다르다네스 해협을 건너려면 1시간마다 오는 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차를 타고 8시간 이상 돌아가야 했던 해협 반대편 도시를 단 6분 만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계의 가장 권위 있는 행사에서 그해의 터키 프로젝트로 선정됐을 정도입니다. 또 2019년 상반기에만 금융상을 11개나 수상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탑 간 거리는 2023m로 일본 고베 아카시 대교 1991m를 능가합니다. 터키 공화국 설립 100주년인 2023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길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주탑의 높이는 334m로 프랑스 에펠탑 320m보다도 높습니다. 결국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세계 최장 현수교 자리도 24년 만에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교량 건설을 위해 1만 7천 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아파트 2247세대를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가 사용됐습니다. 케이블을 구성하는 강선의 길이는 16만 2천 킬로미터로 지구를 4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케이블은 1960메기 파스칼급의 인장 강도를 갖췄는데 이는 강선 한 가닥이 5.1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엄청난 철강 기술력도 수주에 한몫했던 것입니다. 토스코는 강도를 끌어올린 초고강도 철을 공급했고 고려제강은 이철로 가는 철사를 만들었습니다. 가는 철사 127가닥이 모여 철줄 하나 되고 철줄 148개가 모여 거대한 철 케이블이 된 것입니다. 현존하는 최고강도 현수교 케이블로 최대 풍속 69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주탑과 상판 등에 쓰이는 강판 8만 6천 톤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주탑은 사각형 상자 모양의 블록을 튼튼하게 용접하며 차곡차곡 쌓아 올린 형태입니다. 주탑 한 개당 64개의 블록으로 구성돼 무게만 해도 1만 8천 톤에 이릅니다. 주탑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만들어야 합니다. 속이 빈 격자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2개의 원통형 철강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오차 없이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나가 내부에 바닷물을 채운 후 설계대로 안착시키는 이 공정은 현수교를 건설하는 전체 과정 중 가장 고난도에 속합니다. 블럭들은 현장에서 국내 기술력으로 직접 조립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지대인 케이슨이 설치된 지 약 1년 만에 주탑을 완성해냈습니다. 그 다음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작업 발판인 캣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수교의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 근로자들의 식사도 이 위에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케이블을 설치하고 수직으로 강선을 늘어뜨려 상판을 연결했습니다. 다르다네스 해협의 강풍을 이겨내기 위해 비행기 날개 모양의 상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개통식은 터키가 영국 프랑스 연합함대에 승리를 거둔 107주년에 맞춰 열렸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건설에 25억 유로가 들었지만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연간 4억 1,500만 유로를 절감할 것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다리 통행료는 200터키 리라 정도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다리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며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날 터키 교통인프라 차관 등을 만나 추가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다리 개통 사실은 CNN 등 외신들을 통해서도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터키 현수교가 아카시 해협대교를 능가해버렸다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악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반응을 보면 팔라우처럼 다리가 무너지고 일본이 새롭게 지어주는 미래가 보인다. 한국이 만든 무서운 다리군요. 팔라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 다리도 한국이 부실 공사를 해서 언젠가 붕괴할 것이다. 과거에도 일본이 다시 지어준 적이 있다. 이렇게 일본은 팔라우의 예를 들면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라우 다리 사건에는 엄청난 내막이 있습니다. 팔라우에는 한국과 관련된 2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징용돼 다리를 만든 바 있는데 얼마나
못 먹고 힘들었으면 아이고 아이고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다리는 만들어졌고 현지인들이 이를 아이고 다리로 부르면서 현재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다리 위에 자국 국기를 새겨넣어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77년 소초라는 한국 건설회사가 지었던 다리에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없어졌지만 과거 성수대교를 만들었던 건설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다리 건설 직후 중앙부가 움푹 들어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고 1990년에 팔라우 정부는 230만 달러를 들여 보강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한국에서 성수대교가 붕괴됐고 팔라우도 해당 다리에 대해 일본 측에 안전 점검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1.2m 정도가 함몰되어 있어 무너질 가능성이 컸는데 일본 측은 의외로 안전하다는 진단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노출시켜 한국을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들려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다리는 1996년 9월 굉음과 함께 붕괴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무너진 자리에 1997년부터 5년에 걸쳐 새로운 다리를 무상으로 건설해줬고 현재는 일본과 팔라우의 우정의 다리라는 명칭으로 이를 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일본인들은 차나칼레 대교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사들의 기술은 이미 그때 당시를 넘어 일본마저 압도해 버린 상황입니다. 터키는 인구 8,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국 중 네 번째로 많은 2만 1,500명의 군인을 파병해 966명이 숨지고 1,155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터키 국민 사이에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터키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지법인은 포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TV, 휴대폰, 에어컨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3년 스테인리스 생산 공장을 설립해 현지 공급에 도움을 주고 있죠. 한국의 이순신 팀이 만들어낸 차나칼레 대교, 영원한 우정의 상징이 되길 바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대단한 대한민국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앞으로도 잘하길 걱정이 크게 되지만 2022년 5월 10일부터 과거에는 친일파들이 일본 국민성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책들도 많이 출간해서 우리나라 국민성을 비하하고 일본인을 우상화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위상이 두드러지면서 일본 야비하고 찌질한 본성이 다 드러나고 있다. 일본은 가치를 공유할 주변 유일 국가이기에 죽창든 조국이 가붕괴를 선동하여 파괴한 한일 관계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현 수교가 어려운 것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장 케이블의 제어 계측 관리 기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일본 기업의 이름이 삭제되도록 더욱더 노력하자. 대한민국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